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좀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수업 별로 많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오후 약속이 있고 3장 잠깐 원래 3장 해야 되는데 2장 잠깐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쪽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게 예측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데이터도 진짜 중요하고 근데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 알고리즘 쪽은 중국이 진짜 앞서가고요. 데이터 처리는 여기 어디야 저기 미국이랑 독일이 되게 잘하는데 독일은 논문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안 나오고 아예 잘 안 해요. 그쪽을 안 하고 일본도 좀 하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맨날 조용히 하니까. 예. 일본도 돈 많이 부어요. 엄청나요. 예. 돈 엄청 붓는데 다 그렇죠. 왜냐면 예 이게 신경망 모델의 약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모델은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으로 나오잖아요. 논문으로 나오니까 구조를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세부 실제적인 안에 매트릭스 수치까지라든가 뭐 이게 뭐 안에 뭐 웨이트의 어떤 뭐 매트릭스 정확한 매트릭스 사이즈는 몰라도 흐름을 알잖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지가 논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만 알면 카피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엄청난 파워인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에 자신이 있다 내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자체에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모델을 공개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모델을 공개를 해버려. 왜냐면 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내가 트레이닝 파라미터나 튜닝을 잘할 그게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그런 모델들은 일종의 전철이나 이런데 허점이 있는 거지. 근데 걔네들 그 허점을 그러니까 뭐 예를 잠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있나? 어디 나오지? 좀 있어봐. 여기 나와? 아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아니구나. 가우시안이 있나? 이게 뭐 예를 들어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쫙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편미분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전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모델 만들기 전에 타겟을 두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해당 타겟이랑 우리가 에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패스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이 전철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게 핵심이긴 하죠. 사실 이게 전철이나 실제로 피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면 걔는 그냥 숨기는 형태인 거고 그걸 이제 인퍼런스 하는 모델만 발표를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아예 그런 것도 안 하죠. 예. LLM 때문에 요즘 아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을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속도가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없어져서 이제 요즘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좀 논문을 위한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좀 있고. 근데 또 모르죠. 또 중국처럼 이렇게 막 찍어내는 이런 애들은 또 보면은 또 은근히 또 데이터들이 괜찮은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튼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요. 예, 민간에서 하기 힘들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일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컴공이나 이런 쪽은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타고나는 게 있어요. 달라요. 예. 달라요. 예.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H2B자라는 얘기, H1B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H1B. 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미국의 환이 유지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공작이니 뭐 여러 가지 군사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 어디에 있어요? 군사력이잖아요. 뭐 소비, 뭐 시장이든 뭐든 이런 거든 결국은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런 걸 가져오려고 해도 이제 예전에 정통적인 그런 이제 동맹이나 이런 거에 그거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그런 게. 예. 나는 널 믿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 예.
지난 시간에 그 멀티노미얼 안 해갖고 그냥 언급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2장 여기 사실 2장이 가우시안 내용이 쭉 있거든요. 가우시안 내용이 쭉 있어갖고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여기 내용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이걸 다 하자면 또 사실 또 몇 주가 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과제 형태로 이렇게 진행 나중에 중간고사쯤에 제가 과제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요건 풀어 보세요. 뭐 요거는 뭐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쥐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언급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멀티노미얼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잠깐 하다 말았죠. 멀티노미얼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바이노미얼이죠.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여러 시행이 거쳐졌어. 베르누이가 하나잖아, 하나. 베르누이가 내가 그 변수가 하나잖아, x 하나. 그러니까 표본 집단에서 내가 이걸 던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동전을 던졌을 때 얘가 앞이 나올까 뒤가 나올까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바이노미얼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번 던졌을 때 앞이 50번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멀티노미얼은 그 샘플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식은 되게 간단해. 예, x가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신경망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멀티노미얼을 이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아웃풋 타겟을 여기다가 사상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인공화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샘플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샘플 스페이스에서 내가 50개 나올 샘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개 나오는 정의역들이 있는 거죠. 그 정의역들이 내가 그걸 뽑아낼 확률이 얼마냐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K가 6이고 그죠? K가 6이고 X3이 1인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T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리얼 벡터라는 걸 표시해 주려고 하는 거고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로 벡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글들이. 그러니까 K6 state particular observation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요럴 수 있는 거죠. 6번 시행을 했는데 세 번째 애가 1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요런 샘플이 나올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죠? 이런 형태의 벡터들은 요런 형태로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xk가 1일 거죠. 그죠? 바이노미얼인 거죠. 각각 하나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확률 분포를 따지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봤겠지만 바이노미얼은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냥 다 프로덕트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0 나올 확률, 얘가 0 나올 확률, 얘가 1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확률 우리가 구했으면은 바이노미얼 이거 멀티노미얼도 똑같아요. 각 시행 자체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따르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0 나올 확률은 그냥 다 곱해지면 다 0이 되잖아요. 1 나올 애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메타 뮤에 그냥 지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확률이어야 되니까 다 썸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익스펙테이션 구하려면 그죠? 파라메타 뮤 기준으로 익스펙테이션 구한다면은 확률 곱하기 그죠? 확률 변수 그죠? 곱하고 나면은 0이 각각 그 파라메터들만 살아남아서 뮤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베르누이 혹은 바이노미얼 베이스로 생각하면 여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멀티노미얼은 이게 D셋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인디펜던트 옵저베이션이 N개로 우리가 샘플링 찾아낸 샘플들을 셋으로 이게 데이터셋의 D인데 이걸 이렇게 데이터셋을 하나 둔다면은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얘도 라이클리후드 구하려면 똑같이 그냥 확률을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이것들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곱한 다음에 그죠? 얘네들 다 곱한 다음에 이거의 맥스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요 과정이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이 좀 이게 좀 지랄 같은데. 이거 xn 해놓고 여기 뒤에도 k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n개 시행에서 그죠? n개 시행에서 k 번째가 1인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한 개부터 한다고 그래요. 내가 막 한 번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의 셋이 있는 거고, 두 번 던져서 첫 번째가 앞이 나올 셋이 있는 거고, 세 번 던져서 앞에 첫 번째 게 앞이 나올 셋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애들이 각각의 벡터 x고요, 그죠? 이게 한 개, 그다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쭉 있겠죠. 그걸 xn만큼 있는 거고, 이거를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기 위에서 봤던 이 확률에 그죠? 이거에 맥시멈 라이클리를 구하려면 그냥 이 확률에 그죠? 이 확률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돌아가는 거라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런 거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거였더라? 이건가? 이건가? 예. 좀 괜찮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 몇 개 원래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멀티노미얼이랑 디리클레랑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기 다음 게 저기 뭐지 여기 위에 저기 바이노미얼 대충 정리를 해놨고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잠시만요. 이게 너무 일찍 나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곱하고 나면 그죠? 이거 곱하고 나면 파라메타 뮤가 앞에 n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빠지게 이게 일종의 인수분해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행을 여러 번 많이 해요. 여러 번 많이 해서 내가 첫 번째 나올 확률,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에서 첫 번째 게 1이 나올 확률, 두 개 샘플에서 뭐 첫 번째 게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내가 세 번 시행해서 세 샘플 중에 한 개가 1이 나올 확률, 얘네들 하나하나 이런 모든 확률들이 있잖아요. 이 세트들의 모든 확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5번 던졌을 때 앞이 3번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그걸 추정하려면 내가 3번까지 해서 내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까지 해서 세 번째까지 해서 앞이 5번이다. 내가 5번 시행을 해서 앞이 3번 앞에 1, 2, 3번, 1, 2, 3번째 시행해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그게 나오려면 이 동전의 바이어스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프라이어를 찾는 거잖아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저번에 머리카락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뭐긴 머리카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우리가 딱 주었을 때 당연히 여자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여자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은 대부분 여자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전 확률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전 확률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전 확률을 몰라요.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긴 머리가,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보통 사전 확률 안다고 얘기한 이 비유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반적인 환경을 가정하면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막강하게 높으니까 그 머리카락이 남자 혹은 다른 짐승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강한 사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검은 머리카락을 주워 올릴 확률이 0.5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남자 거냐 여자 거냐라는 거를 내가 반반씩을 준다고 해도 그죠? 0.5 이게 여자 걸 수도 있고 남자 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사후 확률이 0.5 0.5라고 생각하지만 사전 확률이 긴 머리카락 갖고 있는 여자가 막강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곱해지는 거죠. 베이지안 어더티브 이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0.5가 그죠? 0. 그러니까 여자인데 긴 머리카락인 게 1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이 한 번이고 그죠? 시행이 한 번 이제 x1인 거고 x1인 거고 그죠? 얘가 여자일 확률. 이게 그죠? 이게 남자일 확률 0.5 더하기 여자일 확률 0.5. 원래 0.5밖에 안 남잖아요. 0.5인데 여기에 사전 확률이 막강하게 높다고 쳐봐요. 뭐
여자의 확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사전 확률로 하면 되겠구나. 그냥 피메일 헤어가 길다 그죠? 길다 이게 근데 사실 피메일이었다. 이게 사전 확률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때 우리 그 지난번에 베타도 봤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이 똑같이 0.5, 0.5였으면은 이렇게 딱 0.5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균등하게 분배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이쪽으로 쏠리죠. 여기 0.5인데 그래프가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베타가 많으면 베타 쪽으로 그래프가 베타 쪽으로 쏠렸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ML이라는 추정 자체가 사전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갖고 있는 걸로 그냥 다 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분포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결국 이게 식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가보면 결국 내려가 보면 뭐예요? 결국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요. ML은 그냥 평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확률을 모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다 더해 갖고 그러니까 다 곱해 가지고 그거를 샘플 수로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데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 번씩 봐주셔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 멀티노미얼에서 그죠?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 셋이 내가 만약에 5번 랜덤하게 만약에 K가 K만큼 있고 그죠? N만큼 있고 그다음에 내가 K만큼의 베르누이 각각의 베르누이 시행 중에 1이 나올 확률들 그죠? K의 1이 나올 확률들이 모인 셋이 있는 거죠. 그 셋의 확률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파라메타 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지수승에 파라메타가 없습니다. 그냥 개수밖에 없어요. K랑 M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몇 번 시행할 거고 네가 몇 번 시행할 거고 그 중에 몇 개만 1이냐, 1이 앞이냐, 뭐 그것만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멀티노미얼에서 내가 여러 번 시행했을 때의 내가 만약 시행했을 때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중요하지 않다면 파라메타 뮤가 실제로 내가 평균을 구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동전이 앞으로 나올 확률, 뒤로 나올 확률을 결정하는 또 파라메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라메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횟수 평균을 결국은 ML로 평균을 내면 그 동전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고 전체 개수에만 지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파라메타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충분 통계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이 사람도 설명을 되게 잘해놨는데 이것만 살짝 보고 갑시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PDF F 그러니까 파라메타 세타입니다, 그죠? 파라메타가 세타고 확률 변수는 x입니다, 그죠? 이런 PD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 한번 합시다. 여기서 이 통계량을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행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 확률 실제로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나온 이 확률 있죠? 이 확률 분포 이거의 모분포 있죠? 원래 분포 얘를 지배하는 모수 파라메타 그죠? 예. 파라메타 세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정하게 되면 내가 전체 시행했을 때 확률에서 지금 나올 확률을 나누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이거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정의에 보면 우변에 보면은 파라메타가 없잖아요. 파라메타 세타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 해당 지금 나는 샘플링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시행을 했을 때 발견하는 이 확률은 모집단이 갖고 있는 파라메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샘플링 해본 거예요. 열심히 샘플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뭐지 시행을 했잖아요. 이 시행을 했을 때 이 분포의 파라미터하고 원래 모분포 그리고 모분포의 파라미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샘플링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말이 이 사람 이제 통계한 사람이 여러 말을 이제 통계량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샘플링을 데이터셋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문제가 됩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이쪽으로서 봤을 때는 이 식은 되게 깔끔하게 써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네이만의 인수분해 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당 그 확률 분포에서 모수를 계속 빼내가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빼내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증명 자체였나? 내가 찾은 거 중에 이게 증명 자체였나? 여기 있다. 그렇죠. 이게 읽다 보면 그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 깊은 수준의 충분 통계량을 정의하고 또 정의하고 또 정의하다 보면 분산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그 1장에서 우리 왜 데이터 샘플 우리 그 샘플링 해놓은 거를 갖고 오버피팅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산이 제로다.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다 보니까 분산이 무한대로 돼버렸는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건 발레가 돼 있다. 이게 다 수학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는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그냥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고 잠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걸로 이제 LL 그 ML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likelihood 펑션을 정의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얘랑 이제 이렇게 더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그죠? 라그랑지안을 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샘플링을 한 게 꼭 클로즈 폼으로 나오냐, 뭐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멀티노미얼 다음에 왜 디리클레가 왜 나오냐면은 디리클레를 보면은 아까 걔하고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디리클레에서 정의하는 거는 내가 몇 번 시행했고 내가 원하는 NK가 그냥 알파로 치환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알파를 매개 변수로 하는 감마 함수로 치환됐을 뿐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여기 디리클레부터는 바이노미얼 뭐라 해야 되냐, 이항 분포가 아니라 이제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봐봐요. 모양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리클레의 펑션으로 이걸 그렇게 확장해 놨다고 하더라도 모양을 꼬라지를 보면 위에 멀티노미얼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컨주게이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률 분포가 있어요. 이 확률 분포 곱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률 분포 곱하기 내가 지금 샘플링 한 거 있죠. 샘플 그 두 개 곱해요. 그러면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라이클리후드하고 확률 분포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사후 확률이 나오잖아요. 사후 확률이 나오죠. 그럼 사후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말 잘못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구했죠. 이걸로 나는 사전 확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에 다시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샘플링해서 나온 이 샘플들의 확률 분포하고 이 파라미터하고 사전 확률의 파라미터가 다르다면 이러면 적용하기 되게 어렵겠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렵겠죠. 계산을 2번, 3번 막 되게 복잡하게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왜 이게 패턴 인식 쪽에서 왜 이런 쪽으로 이제 모양을 맞춰가면서 틀을 맞춰가냐면 결국은 우리가 학습이란 걸 하게 되면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보통 패턴 인식이 약간 좀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약간 가지 나온 그런 건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있고 이거를 사실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비선형 모델이면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들을 두고 우리가 제형이어서 제한 조건 그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혹은 이게 옵티멀이냐를 좀 정의하는 건데
사실 우리 뇌가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이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 뇌가 최적의 칼만 필터예요. 항상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 모든 상황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뇌 구조하고 이 자료를 긁어오는 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긁어오는 과정하고 이 분포가 완전히 다르다면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 파라미터도 그 긁어오는 파라미터도 최적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이 내구조도 이 파라미터들도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이게 이제 뒤에 가우시안에서 나올 건데 서로 다른 분포를 내가 이 두 개의 이제 공분상을 구해서 이거에 이제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이렇게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결국 라그랑지안이 제로가 되는 게 최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라그랑지안 멀티플러를 그냥 빵으로 해버리면 에러가 빵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같으면 계산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컴퓨팅 할 때도 이걸 결국 컴퓨터로 할 건데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컨주게이트 모델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확률 분포들 중에. 이 내용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렉트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결국 이제 다 이제 비례한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우리가 또 했던 바이노미얼 구조에서 셋을 곱해봐야 여기다 더해진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 쭉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렉트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죠? 요게 여기 그림 요거 있죠. 요게 AK가 1입니다. AK가 1이에요. 1은 이 AK 1인 얘기라 지금 AK 1인 거라 뭔 얘기냐? 아까 그 파라메타 A가 알파가 지금 내가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인 거고요. K가 지금 내가 발견했을 때 뭐 바이노미얼로 한다면 뭐 1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동전했을 때 앞면이라든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확률 변수의 순서인데 얘가 1이에요. 1. 1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한 개가 나오는 하고 두 개 던졌을 때 한 개가 나오는 세 번 던졌을 때 한 개가 나오는 이거의 셋인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확률이 존재하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나오는 거야. 항상. 그냥 정의역도 1인 거고 내가 샘플링 하려고 하는 확률도 1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정의역을 다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높이가 그냥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고, 그죠? 붙어버리는 거고 이게 좀 약간 그래요. 이게 시행이고 이게 발견 확률인데 내가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내가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하나를 발견할 확률이 1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어떤 거요? 뭐가요? 0.1. 그래 0.1이네. 뭐 더 작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10번 던졌을 때 하나라고 보면 되지. 더 작다고 보면 되죠. 그러네. 더 작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1이면은 그렇죠. 넓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1이면은 얘는 높이가 1인 거지. 높이가 1인 거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센터가 대칭이죠, 보면은. 어쨌든 0.1이 그럼 10번 던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번 던졌을 때 한 개 나오는 애는 무조건 한 번 던져야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거잖아요. 10번 던졌을 때 한 개, 딱 9번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는 확률보다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10이죠. 10개를 던져서 10개가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랑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랑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시각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설명이 애매했네요. 그리고 가우시안이 나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제 이건 뭐 사실 얘기할 게 없죠. 이거 다 중요하니까요. 이거 다음에 한번 이거 증명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증명하는 거 한번 보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오늘 시간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나면 되게 하여튼 가우시안이 분포가 이렇습니다. 가우시안 펑션이 이렇고요. 가우시안 펑션이 이렇고 파라미터는 두 개입니다. 그죠? 파라미터는 두 개고 요거에 그죠? 이거의 역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시전이라고 했습니다. 베타. 그리고 디디멘전 그죠? 이게 이제 x가 단일 변수잖아요. x가 단일 변수고 그죠? 얘는 뭐 열도 아닙니다. 시퀀스도 아닙니다. 그냥 단일 변수죠. 단일 변수일 때 이렇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시계열로 우리 시간에 종속된 놈들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우리 계속 해가다 보면 그게 다 시계열 정보로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없고 인스탄테니어스한 그때 값을 읽어내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통 DD 맨절의 벡터 x라고 친다. 그러면 가우시안은 이제 요거를 그냥 x가 요거를 이 분산을 이 파라미터를 시그마로 갑니다. 시그마라고 하고 얘를 분산은 결국은 모멘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요 식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요 앞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인 거고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곱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자기 거를 자기가 곱했잖아요. 이 얘기는 요거죠. 요거 자기 값입니다. 자기 값.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i하고 j가 같으면 얘는 정방행렬이니까 그냥 이제 이걸 d라고 놓으면 d 곱하기 d 트랜스포즈를 하거나 뭐 정방행렬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 항복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건데 그냥 d를 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민에서 그러니까 x에서 민을 뺀 값을 곱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인 거죠.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잘라 나가거나 전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D 디멘전의 가우시안 분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리미트 지어름 나오는데 이게 D 디멘전 이게 이거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 모르시는 분.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은 모분포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내가 충분히 큰 수의 샘플링을 그러니까 충분히 큰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서 그거의 미인을 샘플로 취한다면 어떤 모분포가 어떤 분포든 무조건 가우시안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이건 뭐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건 동영상 이거 딱 한번 보시죠. 이걸 갈튼 보드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원래 그죠? 지금 쇠구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쇠구슬이 요 위에 쇠구슬이 요 밑에 깔려 있죠? 깔려 있는데 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지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잘 봐요. 자, 잘 보세요. 위에서 쇠구슬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확률을 따를까요? 쇠구슬이 밑으로 또르륵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무슨 확률을 따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는 뭐예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 그렇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얘는 위에서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확률은 멀티노미얼이에요. 확률은. 그죠? 근데 언제나 시행할 때마다 떨어지는 확률 어때요? 언제나 가우시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민값이 이제 센터인 거지. 왜냐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갈 확률하고 왼쪽 갈 확률하고 같잖아요. 동일이 같잖아. 그러면은 ML을 구했을 때 누가 제일 맥시멈이 되겠어요? 양 확률이 같을 때 가장 큰 확률이 되는 거죠. 방금 이 시행이 아까 우리 멀티노미얼 했던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디리클레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디리클레는 안 들어. 이걸 여러 번 하면 디리클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확률이 나오겠다. 그걸 따지자면 디리클레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게 모 분포가 멀티노미얼이었죠. 뭐 바이노미얼이건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오케이.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병신 같은 것들은 잘 안 보여줘서. 이건 좀 캘큘레이터네. 시뮬레이터. 자, 모분포가 유니폼이에요. 모분포가 유니폼인데 이 분포가 알겠어요? 이게 확률 분포 아시겠어요? 자, 밑바닥에 있는 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될 거고요. 높이가 확률입니다. 그겠죠? 예.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y축이 px인 거고요. 그죠? px는 뭐 x1, x는 x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니폼 이게 분포죠. 이게 유니폼 분포인데 그죠? 내가 여기서 샘플 2개씩 취해요. 샘플 2개씩 취한다고 봅시다. 샘플 2개씩 취한다고 하면 샘플을 2개씩만 취하면은 가우시안처럼 안 보이죠? 근데 뭔가 분포를 보니까 어때요? 뭔가 센터가 쌓이죠. 제가 여기서 샘플 2개를 취한 다음에 민을 구하고 샘플 2개를 취하고 민을 구하고 샘플 2개를 취해서 민을 구하고 이래서 여기다 쫙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걸 2만 번 했다고. 이걸 2만 번 하니까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걸 가우시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가우시안처럼 보이진 않죠. 9개를 해볼까요? 리셋이 안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어머나. 오씨. 유니폼을 해봅시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유니폼 확률인데 그죠? x 값이 다르니까. 그럼 9개씩만 뽑아봅시다. 9개씩 뽑아보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오래 걸려나? 오래 걸려서 그러나? 9개씩 뽑으니까 어때요? 가우시안 모형처럼 보이죠? 이게 10개 이상만 되면 10개, 11개 이상만 되면 가우시안 안에는 뭐 표본 확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러 표본 편차 에러 3%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0개 안에 들어가 30개면 무조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인데 이거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유도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되게 길긴 한데 그죠? 점점 이 가우시안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 모분포가 이거라고 가정하면 점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분산은 따라가지 않아요. 분산은 주어진 모분포의 2차 모멘텀으로 따라가는데 어쨌든 가우시안 분포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방금 했던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되겠죠? 그다음에 모멘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멘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책에서는 저렇게 벡터로 가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들이 보통 멀티모델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형태의 다차원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벡터 형태로 쓰는데 매트릭스 형태로 쓰는데 요게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해요. 이게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패스 파인딩을 할 때요. 이런 거죠. 저번에 또 실수 안 되나. 우리가 패스 파인딩을 할 때요. 자, 이런 길이 있다고 쳐요. 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최적화된 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얘기하기 어렵죠. 최단 거리 아니면 무슨 거리? 뭐 좌회전 우회전 최적화하는 거리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거리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저 디스턴스라는 게 저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저렇다는 건데
이런 거죠. 민이 여기 있고요. 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샘플링한 게 여기 있어요. 샘플링한 게 여기 있어요. 얘랑 거리를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그래서 로스 펑션을 정할 때 이 거리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요 같은 경우는 1차입니다. 1차. 왜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죠? 요건 1차예요. 2차는 뭐냐? 요거 제곱, 그죠? 요거 x, 요거 y로 치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거의 루트죠. 요게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루트를 보통 취하진 않고 이걸 이제 2차 놈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차가 마할로 그러니까 여기 이런 형태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를 마할로비스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이 뭐지 1차 그러니까 가로 세로만으로만 간 1차식으로만 한 거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고 뭐 쿼드라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넥스 스페이스에서 어쨌든 거리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일종의 이제 이게 가우시안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진 매트릭스 시그마가 시메트릭 할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할 수가 있겠죠. 매트릭스 이거 저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아세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매트릭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위에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거 있잖아요. 시그마. 지금 우리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 우리 정의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죠?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겐벡터하고 아이겐밸류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게 정방행렬이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정방행렬이 오소고나라면 이렇게 이 유닛벡터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결국 어떨 때 쓰이냐면 계속 길어진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우리가 샘플링을 쭉 받잖아요. 샘플링을 쭉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합니다. 그죠?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샘플링 한 거가 센 거에 모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파라메타를 모르잖아요. 파라메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라메타 추정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우리 코베리언스도 구해보고 뭐 아이겐벡터 뽑아보고 실제로 이제 이 분포의 센터가 어디고 디렉션이 어디고 웨이트가 어디고 피처가 어디고 이런 거 찾아내려고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민이에요. 여기가 실제 민인데 분포는 여기 주변에 쫙 깔려 있겠죠. 우리 샘플링 할 때 여기 쫙 깔려 있겠죠. 깔려 있는데 얘는 보면은 옆으로 쭉 퍼져 있고 세로로는 Y2 쪽으로는 좀 적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쪽 Y1 쪽으로 분산이 크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 깔려 있는 이 샘플들의 베리언스는 그죠? Y1을 기준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럼 Y1이 훨씬 더 이 분포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서로 이 분포의 특성이 Y1에 더 많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가면서 얘기하면 이거 여기 이 그림 갖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건 여기서 선형대수거든요. 선형대수 제가 데이터 같은 거 좀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쭉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쭉 확장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똑같은 그 가우시안 식이에요. 가우시안 식인데 매트릭스를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얘가 좀 길어지는 거고. 제가 이거 데이터를 좀 올려드릴게요. 데이터를 좀 올려드릴게요.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우시안 내용은 저 자료를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잠깐 할 건데 리그레이션 잠깐 원래 지금 하려고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사인 곡선 추정하는 예제 있었잖아요. 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타겟이 있었어요, 그죠? 타겟이 있었고 에러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에러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에러를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정했었습니까? 그냥 폴리노미얼을 가정했었습니다. WN 개수의 폴리노미얼을 가정을 했었는데, 그죠? 여기 있죠. 예. 그죠? xn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펑션. 왜냐면 우리 저게 2차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샘플링을 한 건 모르지만 일단 사인 함수라고 우리가 기본 전제 깔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인 사인 함수의 테일러 급수의 항은 어디까지입니까? 무한대잖아요. 사실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m차의 방식을 우리가 가정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사형식이죠, 그죠? 예, 1차식입니다. 2차, 3차, 3차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 정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펑션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게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베이스 펑션이 필요해요. 자, 원래 모분포가 어떤 공식을 뭐 공식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뭐 현실은 사실 카오스에 가깝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분포를 따르는 어떤 식이 있을 거고 그 식이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뭐 일반적으로 오픈 루비니까 무한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근사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 한계치가 있을 거고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n번째 옵저베이션으로 우리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3장부터 이제 1, 2장 했던 베이스를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개의 그죠? n개의 옵저베이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하나를 xn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문자 x로 써져 있으면 항상 벡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벡터가 되겠죠. 예, 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n은 사실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몇 차 샘플링을 하겠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답을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타겟을 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타겟은 당연히 n 개만큼 나오겠죠. 그죠? xn의 타겟은 tn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한 값, 관찰한 값, 그다음에 타겟 이렇게 페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갖고는 이제 이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자 하는 probability 펑션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장 모분포에 가장 근사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베이시스 펑션을 봅시다. 아까 우리가 저기서 정의했던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한 걸 한번 봅시다. W0 이건 상수죠, 그죠? 그다음에 W1이 x1이랑 곱해지고 그다음에 W2가 x2 제곱이랑 곱해질 거고 x2랑 곱해질 거고 x2가 뭐 2차식이고 뭐 x3가 3차식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건데 그러면 W 여기서 D네, 그죠? WD는 상수잖아요, 상수. 얘는 코에피션트입니다, 그죠? 코에피션트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차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 곱하고 얘 곱한 거 더한 거, 얘 곱하고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그죠? 이렇게 나가게 이거 리니어예요. 왜냐하면 1차식이잖아요. 그죠? 1차식이 합이잖아, 그죠? 1차식이 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에다가 제곱을 하는 걸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x도 결국 우리가 샘플링한 샘플링한 값인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 샘플링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걸 가정을 안 하는 거고 일단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니어식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형식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베이시스 펑션으로 두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x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펑션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항이 많아 봐야 개수만 조절을 하면 그냥 단일항으로 수렴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샘플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샘플링을 엄청 많이 했어도 그걸 곱하는 그러니까 그걸 곱하는 개수가 전부 다 단일 함수면은 단일 개수면은 우리가 파라메타를 샘플 하나하나에 고정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 이런 거죠. 뭐 딱 우리가 만약에 뭐 프라이어를 안다고 하면 뭐 딱 그 샘플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야 되냐. 계속 일단 진행해 봅시다. 어쨌든 그런 문제 선형에서는 이제 이 WT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관계 있고 여기까지 똑같고 분포 여기 지금 가보시면 분포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비선형성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만 갖고는 모든 걸 따라갈 수 없고 또 직선 갖고 따라갔다고 해도 그건 사실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 샘플링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냥 선형에다가 밀어넣는 거면 뭐 W가 아무리 많아봐야 W 그냥 다 밖으로 다 빼버리면 되잖아. X에 W 다 빼버리고 지금 내가 샘플링 한 개만 X 값만 밖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2차식이 있어야 돼, 3차식이 있어야 돼, 4차식이 있어야 돼. 아까 베이시스 펑션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베이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베이시스 펑션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베이시스 펑션에다가 ij 그죠? 이거 뭔가 이제 폴리노미얼을 만들 건데 얘에다가 어떤 비선형성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지금 가우시안의 두 번째 팩터로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면 there is a many possible choices라고 하죠. 왜냐면 사실 2차식 이상의 그죠? 비선형성만 가지면 어떤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떤 식이든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이시스 펑션을 결국은 베이시스 펑션이 뭐예요? 결국은 베이시스 펑션에 들어가는 값들은 사후 확률들이죠. 그죠? 내가 지금 샘플링 했잖아요. 샘플링 한 값들이 파라메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사전 확률 모른다. 그럼 ML을 구해서 그죠? ML을 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해서 민값이 0이 그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그 값을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할 때 원래 있는 거하고 원래 내가 지금 샘플링하는 모 분포랑 파라메타가 비슷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저기 베이시스 펑션이 컨주게이션이 없는 펑션을 쓰게 되면 되게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런 알고리즘 잘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CLT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샘플링만 잘하면 다 가우시안 안에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베이시스 펑션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시그모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제곱은 싫으니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있는데 또 이것도 정의된 게 있습니다. 뭐 아실 건데 시그모이드 펑션 아시죠? 그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거하게 생겼는데 선형 함수는 아니죠. 식 자체는 이렇습니다. 요겁니다. 이런 걸 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 탄젠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 탄젠트 역수예요, 역수. 탄젠트 역수인데 밑변의 비율을 그죠? 이걸로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건 시그모이드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쓸 수 있는 탄젠트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뭐 여기는 이거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놨네요. 사실 그게 그거니까. 탄젠트 아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죠? 높이면 곱하기 높이인데 탄젠트는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역수로 취하면 아까 시그모이드랑 비슷하게 돼요. 이렇게 가거든요. 비슷하게 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블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비선형 함수들은 결국은 파라미터 한두 개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때 내가 이제 모분포 파라미터 몇 개를 주시는지 어떤 제한 같은 게 생기는데 웨이블렛 같은 펑션을 쓰게 되면은 프리 트랜스폼 아시죠?
푸렌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 베이시스 펑션이 뭡니까 결국은 코사인이랑 사인, 코사인이랑 사인에다가 이제 파라미터 계속 바꿔가면서 뭐 예를 들면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그 주기를 바꿔가면서 코릴레이션을 계속 찾는 거잖아요. 모든 신호가 무한대 주기라고 가정을 하고 코사인 한 주기, 코사인 두 주기, 코사인 3주기의 코릴레이션을 계속 구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펑션들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이시스 펑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이시스 펑션 내가 이걸로 만들어 놓고 요 민값 있죠. 민값하고 베리언스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얘가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베리언스는 고정돼 있네요, 그죠? 민값을 쫙 옮겨가면서 그죠? 이런 펑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웨이블렛 같은 경우는 음성이나 보통 이제 그림 같은 거에 많이 쓰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요즘 예전에는 웨이블렛 이론만 있었지 이게 컴퓨테이션을 많이 해요. 이게 계산량이 많아서 왜냐면 프린 트랜스포 한 번 할 거를 한 포인트 이 변환 작업을 웨이블렛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하모닉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되게 많거든요. 대신 내가 각 해당 포인트에서 모든 코릴레이션을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하모닉스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지만 어쨌든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뒤에 있는 애는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이런 걸 웨이블렛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자주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식 말고 개념 이게 웨이블렛 이런 건 개념만 알면 되고 나머지 사실 이것들이 다 컴퓨터가 해요. 이런 계산들은 일반적으로 다 컴퓨터 하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L이랑 리스트 스퀘어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할까? ML까지만 합시다. 예. 가우시안 그죠? 자. 가우시안 이제 내가 지금 타겟 베리어블 t가 있는데요. 타겟 베리어블 t가 있는데 타겟 베리어블은 저기 지금 뭐냐 내가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베이스 펑션은 아니지만 그죠? 이게 여기서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예. 내가 이제 이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걸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원래 모음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해서 에러가 들어갔습니다.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갔고 엡실론은 제로민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제로민이라고 가정을 해요. 저는 전공이 통신이었어서 우리 통신 시스템에서요. 통신 시스템 이게 그냥 한길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통신 시스템에서요. 통신을 하는데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 있죠.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는 좀 쓸 수 있는데 휴대폰에서 기지국으로 보내는 신호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갖고 있는 휴대폰이 기지국으로 전파를 쏘는데 엄청 이게 얘가 그렇게 전기를 쏘고 있으면 이 배터리가 남아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기지국이라는 중계기에서 휴대폰 신호를 처음에 캐치를 할 때 노이즈랑 해당 신호의 비율이 마이너스 100dB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드 게인이라는 거로 우리가 코드를 쓰기 때문에 코드 게인으로 쫙 곱하면은 그러니까 에러가 이렇게 막 있는데 실제 신호 여기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깔려 있으니까 모르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더해진 거잖아요. 실제 신호가 이렇게 있고 노이즈에 지금 이가 지금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노이즈의 이 에버리지가 0이 민이 0이라면 그러니까 민이 0이라면 얘네들은 다 더하면 빵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의 길이만큼 딱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얘네가 남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가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정확한 딱 코드 곱하면 이 게인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파워가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싱크 맞추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서 파워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전체 파워가 전부 다 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얘기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통신 쪽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통신 쪽에서 봐봐요. 받았을 때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0이냐 1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낸 사전 확률, 프라이어 프로버티를 내가 알면 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내는 확률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시스템을 설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100% 똑같이 0.5가 되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내가 지금 인터넷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게 0과 1의 비율을 0.5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인코딩을 하든
그렇게 될 수는 없어. 하지만 확률적으로 0과 1의 확률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내가 받는 쪽에서는 사전 확률이 0.5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ML이 더 이상 ML이 아닌 거지. ML 필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로민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엡실론이 미는 제로다, 그죠? 미는 제로라고 하고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with 프리시전. 이게 왜 이렇게 프리시전 쓰는지 나중에 계산 이게 식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유도를 하면 파라메터가 지금 거죠. 이게 이거랑 이제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 노이즈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가 돼서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식을 되는데.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지금 3개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원래 여기 분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시그마의 제곱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프리시전을 했으니까 지금 역수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얘 expectation은 그죠? 요거 곱하기 확률 곱하기 타겟이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컨디셔널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요식 유도하는 게요. 요식 유도하는 거를 제가 딱 하나 올려놓을게요. 네. 이게 좀 길어요. 지금 여기 몇 행하고 찡찡찡 넘어가는데 이게 길거든요. 코베런스하고 ML.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3.1의 핵심은 뭐냐? 3.1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ML 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값이잖아요. 그걸 곱해서 맥시멈을 내는 거죠, 그죠? 이거의 민값 이거의 미분값의 제로를 구해 보니까 항상 민으로 나오더라, 평균으로 나오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변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가 단순히 이제 그냥 벡터나 단순히 그냥 그 단일 변수가 아니라 벡터가 되니까 그걸 코베리언스로 구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걸로 코베리언스의 이제 민 값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거 제가 지금 설명이 좀 허접한데 이거 제가 좀 설명 좀 다음 시간에 좀 설명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식 없이 설명하려니까 좀 애매하네.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요거 하고 수도 인버스 개념도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근데 기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리스트 스퀘어 이제 기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겟이랑 내가 지금 샘플의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식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제가 정리한 게 몇 개 있는데 라그랑지 있고 레이턴트 이건 제 논문이었지 아닌가? 이거 논문 맞지? 제가 자료를 좀 더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하기 좀 그렇고 자 여기까지 제 2장까지 데이터를 좀 올려드리고 다음 주 이거 베이지안 리니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저 3시간 전에 출발할 때 있어가지고 질문 같은 거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뭐가 이해가 안 된다, 대충 뭐가 개념이 이해 안 된다, 그런 질문 없어요. 이게 요즘 학생분들 요즘 전혀 질문이 없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막 나가도 되는 건지. 이게 사실 봐봐요. 3장까지 오는데 이거 책 한 3-4권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다 하고 앉아 있으면은 2장 하다 끝나겠지 이번 학기. 2장까지만 하면 끝나지 사실, 그잖아. 2장이 확률 통계잖아요. 확률분 보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식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 그래갖고 저기 사이트 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 엑서사이즈 풀 해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2-9였나? 그거 얼마였냐? 뭐 예를 들어 이게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뭐 이거 여기 아니구나. 맞나? 이거 아니구나. 여기였나? 뭐 예를 들어 3.2 이거로 돼 있네. 말고 이게 이제 모멘텀인데
여기까지면 좀 하자. 요거 얘기면 좀 하고 가자. 요게 뭐냐면요. 아까 에러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따 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Q가 그 모멘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0.5승, 1승, 2승, 3승.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대각선 길이 구한 거 있잖아요. A에서 B까지 대각선 길이. 그죠? 요게 2차 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하니까 요걸 2차 탐이라고 하는데 q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는 그죠? 거리니까. 그래서 원이에요. 그래서 쟤는 그 저기 뭐냐 얘는 저기 이 뭐라 해야 되냐 레귤라이제이션 팩터가 그냥 모든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게 1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0.5인 경우에는요.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러를 빼야 돼요. 내가 에러를 빼야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면 우리가 ML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값 곱하기 확률을 곱하잖아요. 근데 제한 조건이 여기 위에 있는데 잠깐만 제한 조건 여기까지 좀 설명하고 제한 조건이 어디 있을 텐데 위에 없나? 밑에 있나? 제한 조건식이 어디 있었는데 밑에까지 안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누라가 저한테 이제 뭘 사오라고 시켜 10,000원을 줬어. 10,000원을 줬는데 뭐 과일 몇 개 사오고 뭐 이것저것 사오라고 하는데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우리 둘 다 지금 저탄고지하고 있으니까 단백질 제일 많이 사와. 그러니까 뭐든 사와도 좋은데 단백질이 최대화되게 사와. 그러면 단백질은 최대화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는 뭐예요?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5개 상품을 산다. A 상품에는 단백질이 5g 있고 B 상품에는 그러니까 A 상품은 만약에 100원이고 얘는 300원이고 C 상품 1,500원이고 얘는 얘는 단백질 3이고 얘는 단백질 15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우리는 이제 ML을 구하겠죠. 그 라이클리후드의 맥시멈을 구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다 그 주사위했던 것처럼 주사위의 평균 익스펙테이션 값이 얼마였어요? 6.6에 21이었죠. 원래 확률 값은 1이어야 돼요. 근데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려고 기대값을 구해 봤더니 1 이상이에요. 얘는 분포가 0에서 1 사이에 확률 값으로 레귤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한 원래 우리가 지금 모분포에서 우리가 샘플링 하잖아요. 그 모분포의 파라미터를 모분포의 확률 함수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확률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0에서 1밖에 안 된다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ML을 구하기 위해서 익스펙테이션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확률 변수랑 확률 값을 곱하기 위해서는 레귤라이제이션 그 스케일러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라그랑주도 똑같은 거예요. 라그랑주도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나? 그림 이상하네.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 원통이니까 이건 이제 클로즈 폼으로 떨어지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단면을 만들 건데 이 단면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애를 찾는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직관적으로 바로 자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제한 조건이 여기서 여기 대각선 길이가 될 거고 길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 조건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x랑 y랑 그다음에 g 값을 가지고 왜냐면 이 원이 이변 함수고 그죠? 그다음에 얘 값이 지금 3차원 위에 있으니까 x, y, g가 나올 건데 얘랑 얘를 제한을 걸고 얘를 아니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아니다. 둘레가 어떻게 되냐? 둘레가 2파이r인가? 2파이r이죠. 예. 2파이r인데 r이
R이 X 코사인 세타 뭐 Y 코스 Y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Y 세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Y 아닌가? 잠시만. 왜 이렇게 헷갈리냐? X가 R 코사인 세타 뭐 그다음 Y가 R 사인 뭐 세타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는 제한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스케일러를 곱해줘서 제한을 걸어줘야 된단 말이야. 1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라그랑주 멀티플라이도 똑같은 거죠. 그 약간 개념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지금 얘가 좀 길어지는데, 그럼 이제 Q랑 얘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걸 레귤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 같은 경우는 되게 작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수학적 얘기하면 수학 빼고 만약에 내가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했고 타겟이랑 거리가 뭐 만약 1이 났어. 1이 났어. 그다음 샘플을 봤더니 0.5가 났고 그다음에 얘랑 단순히 그냥 빼봤을 때 0.5가 났고 그다음 샘플이 0.3이에요. 그러면은 2차 놈은 어떻게 돼요? 2차 그러니까 2차 놈은 어떻게 돼요? 1은 1이죠. 0.5는 얼마예요? 0.25가 되죠. 0.3은 얼마예요? 0.09가 되죠. 그럼 봐봐요. 줄어들면서 리니어하게 원래는 내가 줄어드는 게 리니어했지만 2차 텀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감소 폭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감소하죠. 그렇죠? 이 얘기가 되면 내가 만약에 에러를 2차 텀을 기준으로 에러를 잡는다고 하면 모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나는 에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디스턴스 자체에 집중하는 웨이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러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에러가 충분히 커져야 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1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에러를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미세한 에러의 움직임에도 내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1이 아니라 그 이하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만 갖고 설명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4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진짜 엔간히 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러가 1보다 크면 뭐 엄청나게 커지겠지. 근데 뭐 0보다 작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고리가 모델이나 이제 데이터 들어가는 분포를 고려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 튜닝을 할 때 보통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뭐 그런 거를 파라미터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 분포를 보고. 뭐 학습률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학습률을 볼 수 있죠. 학습률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네네. 그럼 파라메타 수가요? 아니면은 분포가? 네네.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역전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러가 나왔잖아. 그 에러를 갖다가 이제 이 뒤에 이제 편미분화한 게 쭉 나와요. 이제 어디가 이제 3장에 이제 리니어 이제 여기 이제 베이시스 펑션 이제 쭉 이제 편미분화한 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아니구나. 2장인가 어디였나 씨. 여기인가? 이게 여기 편미분화한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편미분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파라는 게 편미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 파라메타 세타가 1에서 n까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세타 n, 세타 n-1, 세타 n-2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그 시점에서 계속 편미분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죠? 시가지 말고 개념 쭉 이렇게 지나가면 낫겠다. 리스트 스퀘어는 제가 요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재를 좀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요거 설명은 내가 이 Q 값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 학습이 수렴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이게 학습 입장에서 수렴이 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갖고 내가 이 샘플들이 내가 지금 그 모분포 안에 접점이 있어야 그나마 수렴이 되지. 밖에 있으면 수렴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렴이 되긴 하지만 많이 집어넣으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을 만한 것도 더 찾을게요. 가능하면 한글 자료로 아니면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 제가 찾은 것 중에 요 채널하고 밑에 채널하고 이 채널이 요게 스택 퀘스천 채널인데
이 채널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냥 통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률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계가 결국은 뭐냐면요. 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 이론이 베이스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랑 통계 차이가 뭐다? 통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뭔가 펑션을 만들어 가는 거면 통계고 내가 먼저 식 세워 놓고 그걸 맞춰 가는 게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연관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이 채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많이 보시면은 이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최근에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한글 자막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뭐 이런 걸 하나 봐. 아니면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다음에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예. 3브라운 1블루라고 여긴 다 아시죠? 예. 여긴 다 아실 거고. 이 사람 유명합니다. 이 사람 굉장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파이썬 가지고 이런 이 뭐라 해야 되냐 이런 파이썬으로 이런 수학의 시각화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무슨 대학교 미국 어디 대학교 하여튼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 파이썬 이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그냥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이게 되게 UI는 비슷한 설명이 비슷한데 이걸 활용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 사람보다 특정에서 설명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뭐 라인 데 커넥티드라는 라인 커넥트 그렇죠. 요즘 학생들이 더 똑똑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쓰는 애들 이 친구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괜찮고 이런 거 그냥 이런 걸로 도움 많이 이런 거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만 좀 되면요 데이터 보는 디멘전이 달라져요. 예. 이런 걸로 공부 많이 하시면 되죠. 예. 자막 잘 나오니까 요즘 AI 자막 너무너무 잘 달아주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도 원서 전에 원서 다시 보기 싫었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뭐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본 책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있고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번역을 잘하는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한국어 아무리 잘하는 영어 아무리 잘하는 한국인 갖다 놔도 동식 통역시키면 못해요. 예,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원서를 보라고 하시는 게 여기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글책을 좀 봤거든요. 쭉 제가 한 번씩 급할 때 보는데 한글책을 보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걸 직독직역해.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그대로 직독직역했으면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되게 번역이란 게 그렇죠. 예. 좀 그런 죄송합니다. 좀 그런 게 있고. 예, 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3.3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네. 가능하면은 다다음 주 4장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뭐 제가 이제 녹음을 했던 그래야 중간고사 전에 제가 이거 뉴럴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EM 하고 스파셜 하고 커널하고 EM 하고 샘플링 할까 봐 지금 생각 중이고 시퀀셜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좀 재밌는 걸로 좀 쉬어가는 그런 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힘들었어요. 재밌는 걸로 뭐 감마 펑션 증명하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졸라 재밌어요 진짜. 예. 이게 팩토리얼을 실수로 확장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있고 했죠. 우리 대학 수학 때 다 했어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기본 이 확률 펑션 있잖아요. 이거는 대학 수학 때 이미 다 했어요. 공업 수학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주 좀 제가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제가 오히려 수학 때 안 했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